무릎은 발끝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팔꿈치 각도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위로 올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죽겠어요. 들고 버티기가 아주 좋습니다. 로봇인가요?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알아진 세영 코치. 재현 코치입니다. 재현 코치님, 오늘은 어떤 운동 알려주시나요? 오늘은 대퇴사두근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론트 스쿼트를 알려드릴게요. 프론트 스쿼트? 그게 뭐죠? 백 스쿼트는 바벨을 등에다가 짐만 메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반면에 프론트 스쿼트는 바벨을 앞쪽에다가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프론트 스쿼트? 그러면 앞으로 바벨을 짊어 메고 하는 건데 등 뒤에 짊어 메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프론트 스쿼트 이점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상체의 후면 각도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퇴사두근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상체를 세우기 위해서 상체 전반적으로 코어 근육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프론트 스쿼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을 짊어매는 전면 삼각근보다 한 뼘 아래에 leg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벨을 견착을 해볼 건데요. 재현 코치님, 바벨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손가락을 쫙 펴서 바벨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렇죠. 어디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립 넓이는 내가 만약에 손목이나 팔꿈치가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립 넓이는 점차적으로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을 쇄골 깊숙이 넣어 볼게요. 견착했을 때 어깨 전면 근육에 바벨이 얹혀져 있어야 되고요. 팔꿈치 각도가 떨어지지 않게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을 거예요. 견착까지 했다면은 그대로 바벨을 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양 발은 기존에 하던 스쿼트와 동일하게 벌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좁게 하는 게 이 대퇴사두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발을 벌렸다면 발가락을 최대한 벌려서 바닥에 눌러주시고요. 프론트 스쿼트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상체의 후면 각도가 죽어지면 안 되는데, 상체 각도가 죽지 않게 최대한 가슴을 들면서 체스트 업을 해주시고요. 팔꿈치 각도 또한 계속 수평까지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괜찮나요? 목이 졸립니다. 자, 목이 쫄린다고 하시는데, 목이 쫄리는 경우는 목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이 눌려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슴을 더 들어주시고요. 팔꿈치 사이를 더 모아볼게요, 안쪽으로. 그래서 어깨 전면 근육에 얹혀지게 되면은 목 사이에 공간이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어떠세요?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 호흡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백 스쿼트를 할 때는 복압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프론트 스쿼트 할 때는 복압도 중요하지만 일부 공기는 가슴 위쪽으로 더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다 뱉어볼까요? 다 뱉어버리면은 몸이 이렇게 죽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몸을 부풀려 볼게요. 하면은 이 흉곽이 확장되면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스쿼트. 상체의 후면 각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릎은 발끝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팔꿈치 각도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위로 올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다시 업. 다시 호흡을 뱉어주시고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팔꿈치 들어 올리고 스쿼트. 이때 중요한 점은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위로 올리려고 하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올리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소영 코치님, 제가 손목이 약간 좀 불편한데 이거는 왜 네. 그런가요? 그거는 일단 재현 코치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데 방금 재현 코치님 말씀처럼 손목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립을 넓게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그립 잡는 그립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존의 그립을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편하다? 그럼 조금 더 넓게 가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가락을 다 걸어볼까요? 5마디, 4마디 다 걸어볼게요. 4마디. 네. 4마디 다 걸고 견착을 해볼게요. 손목, 팔꿈치, 어깨, 흉추, 가동성만 받쳐진다면은 손가락은 4마디 전부 다 거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걸었는데 손목이 불편하다. 그러면 손가락을 한 개씩 빼는 겁니다. 한 개 빼볼까요? 네. 지금 괜찮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마디 더 빼볼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마디 더 빼볼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검지손가락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마디 걸게요.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요렇게 본인에게 맞게 손가락을 한 개씩 빼보시는 겁니다. 쉽죠? 근데 소영 코치, 이렇게 해도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못해요. 네? 농담이고요. 방금처럼 했는데도 손목이 불편하다면 스트랩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랩! 우와! 스트랩을 이용해서 부족한 손목의 가동 범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데요. 스트랩을 바벨에다가 걸어 줄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스트랩을 바벨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 끝부분을 잡아볼 겁니다. 잡아볼까요? 네. 스트랩을 잡았다면 그 상태에서 한 바퀴 감아볼게요. 방향은 관계없나요? 방향은 쪼대로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감았을 때 약간의 팁을 주자면 이 바벨과 스트랩 사이에 공간이 한 2에서 3cm 있는 게 좀 편안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만큼 공간이 보이죠? 됐으면은 스트랩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맞춰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프론트 스쿼트 하듯이 다시 앞쪽을 향해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옆에 보시면 손목이 세워져 있고 불편함 없이 그립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걸어 나올게요. 다리 벌려주시고 이 상태로 동일하게 팔꿈치와 가슴을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고요. 지금 손목 어떠세요?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갈게요. 네. 출발! 굿. 전 코치님. 네. 네. 프론트 스쿼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체는 많이 서고,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목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프론트 스쿼트는 상체의 후면 각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가 발끝을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을 때 발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발목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발목 가동성이 없으면은 스쿼트를 내려갈 때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론트 스쿼트는 상체의 후면 각도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각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벨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발목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벨을 잡아주시고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해보고 그 상태로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안쪽으로 맞춰주시고요. 무릎을 쫙 뻗은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발목 뒤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 있나요? 네, 종아리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발목 뒤쪽에 위치한 장단지 근육이 스트레칭 되게 되는데요. 근데 스쿼트 할 때는 이 장단지 근육보다 여기 더 안쪽 밑에 있는 가자미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게 좋습니다. 가자미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게 좋아요. 무릎을 한번 굽혀볼까요? 네. 무릎을 굽혔을 때 위쪽에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없어지고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밑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아까 전보다 아래쪽이 좀 더 당기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30초에서 1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30초 동안 스트레칭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발목에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등척성 수축을 해볼 겁니다. 발바닥을 지면을 향해서 꾹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늘어난 조직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힘이 들어오시나요? 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5초 동안 힘을 주시고요. 다시 힘을 풀었다가 다시 5초 동안 힘을 줘볼게요. 힘 풀고 5초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짧아져 있는 근육에다가 액티브하게 가져오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와 볼게요. 최대한 당겨오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앞쪽에 붙어있는 앞정강근이 당기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당기시나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이동했다가 힘 풀어주시고 다시 이 늘어나 있는 가동 범위를 내 걸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당겨올게요. 이때 눌러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굿. 휴식. 그리고 아까 프론트 스쿼트를 해보니까 네? 손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생각보다 등 근육에도 힘이 들어오던데 프론트 스쿼트를 하면 등에도 힘이 들어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프론트 스쿼트는 바벨이 내 가슴 전면부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신전시켜주는 근육들이 강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이 좋지 않다면은 상체가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면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 가동성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한 가지 동작이 있죠. 다운독이라고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바닥에 내발기기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수직,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수직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양 손가락으로 바닥을 밀면서 양쪽 무릎을 펼 거예요. 다운독. 지금 이 동작은 다운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주시고요. 엉덩이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양 발 뒤꿈치는 바닥을 향해서 꾹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등 누르기, 엉덩이 올라가게, 무릎 쫙 뻗고, 뒤꿈치는 바닥으로. 이렇게 4가지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흉추의 가동성, 햄스트링이랑 발목이랑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흉추 가동성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거야.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는 뒤로 더 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햄스트링에 당기는 느낌은 없어지고요. 오히려 흉추 가동성을 더 늘려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죽겠어요. 재용 코치님, 근데 방금 프론트 스쿼트 할 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들고 버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론트 스쿼트 할 때 어깨가 굳어 있으면은 자세가 잘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들어가 볼까요? 네. 프론트 스쿼트 하듯이 견착을 해볼게요. 편안하게 견착한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를 앞으로 넣었다가 다시 오른쪽 팔꿈치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왼쪽 팔꿈치 넣었다가 오른쪽 팔꿈치 넣었다가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프론트 스쿼트 하시기 전에 어깨 가동성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들고 버티기가 아주 좋습니다. 로봇인가요? 쉽지 않네요. 영상. 이렇게 해보니까 프론트 스쿼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로우 바 스쿼트와 프론트 스쿼트의 명확한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차이점이요? 네. 그건 아로진 TV에서. 진심? 로우바 스쿼트와 프론트 스쿼트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봉을 잡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바벨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로우바 스쿼트를 하든 프론트 스쿼트를 하든 바벨의 위치는 내 발의 중심선인 미드풋을 지켜야 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는 바벨이 뒤쪽에 짊어지기 때문에 상체 각도가 살짝 숙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벨 위치가 내 발 중심인 미드풋 선상과 수직을 이루게 되고요. 이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바벨을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드풋을 중심으로 바벨 자체가 뒤쪽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 봤을 때 무릎보다 엉덩이가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둥근이랑 햄스트링이랑 내전근 이 후면 사슬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로우바 스쿼트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프론트 스쿼트는 바벨이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요. 상체 각도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는 바벨 밑에 엉덩이가 위치하게 되고요. 무릎은 발끝을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 대퇴사두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재현 코치님, 오늘 프론트 스쿼트 배워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오히려 전면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스쿼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다른 머신 쓰는 것보다 앞으로는 프론트 스쿼트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재현 코치랑 프론트 스쿼트를 배워봤는데 괜찮으셨나요? 3대 운동의 모든 것 컨텐츠는 앞으로 저와 재현 코치 함께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저랑 재현 코치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성혁 재현 코치였습니다.